자, 이제 13강 흐름의 무관한 문장 고르기입니다. 자, 무관한 문장 고르기. 자, 첫 문장이 또는, 또는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다. 이렇게 바로 쓰세요. 그래서 이 주제에 맞지 않는 걸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뭐라는 거야? 동어 반복을 하겠죠. 그죠?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그 같은 말이 아닌 걸 골라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주제가 뭔지를 확실히 잡고 가야겠네요. 이 글을, 무관한 문장을 고를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무관한 문장 영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로직 트리 기법으로 한 거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또 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무관한 문장, 첫 문장, 주제를 확실히 잡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줄일게요. 아, 한 문장 나로 올리면 되지. 네? 음. 자, 첫 문장에 이유가 나오거나, 첫 문장에 뭐가 나왔어? 올도가 나왔다는 것은 주절을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요. 주절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첫 문장에 올도가 나왔다. 첫 문장에 최상급을 썼다. 첫 문장에 이유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주제문이죠. 물론 무관한 문장이니까 우리는 첫 문장이 주제문일 거다. 혹은 두 번째 문장이 주제문일 거다. 라는 거를 생각하고 읽으면 되겠죠. 근데 첫 문장이 주제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이 1번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1번이 정답인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고요. 그쵸? 보통 1번은 우리는 정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읽어야 돼요. 알았죠? 자, 비록 올도절이 있으면 올도절은 여기서부터까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올도절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주절이 중요하고요. 첫 문장에 올도를 썼으니까 노란 색깔 칠하세요. 무조건 주제문이네요.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주제는 노란 색깔 칠하고요. 커먼 센스 날리지가 커먼 센스 상식이죠. 날리지 그냥 상식인데 뭔지 모르면 그냥 커먼 센스 날리지라고 읽으면 돼요. 아마도 가질 거예요. 메리트를 가질 거예요. 아, 미안해 미쳤어요. 아,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주절이네요. 여기가 주절이네요. 그죠? 에이, 미안합니다. 여기가 주절이고, 요렇게 해서 노란 색깔, 여기 칠해야겠네요. 그죠? 뭐, 너 다 칠해도 돼요. 이어지니까. 여기서부터 주절이야. 그러니까, 커먼 센스가 메리트를 가질지도 모른대요. 그러나, 그것은, 커먼 센스는 항상, 또한, 강조죠. 그죠? 약점을 가진다. 커먼 센스가 강점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약점도 가진대요. 그 약점을 가지는 거에 중점을 둔 글이네요. 그죠? Not the least of which. 자, 요까지 요렇게 쓸까요? 요렇게. 좀 어려운 거죠? 요렇게 쓰고. 일단은 not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list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요렇게 해서 이중부정이라고 쓰세요. 피치 이하라는 것 중에서, 그쵸? 가장 적지 않은 것은 이란 뜻이잖아. 그쵸? 휘치 이하를 얘기하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적지 않은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쓰세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또 쓰죠. last, 마지막이다. but not, 아니다. 그러나 아니다. the least. 이렇게도 쓰죠. 그죠? 마지막으로.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마지막으로 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표현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이게 중요하대요. 그게 뭐냐? 그쵸?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여기까지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요. 그쵸? 그것은 대이한데, 그것이 커먼 센스가 항상 그 자체로 모순이다라는 얘기예요. 모순이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죠? 모순이다. 왜 모순이에요? 장점과 약점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다. 그리고 여기 모순을 좀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됐죠? 지금 격언은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단정하고 있단 말이야. 뭐라고? 격언은 상식은 이런 것들 뭔지 몰라요. 커먼 센스는 뭐다? 모순이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말과 관계없는 걸 골라야 돼요. 문장마다 읽으면서 이 얘기가 아닌 걸 고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주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격언이나 상식은 모순이나 약점을 가진다. 이 말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우리는 듣는다. 뭘 들어요? 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나 또한 대. 자, 그럼 여기서부터 뭐 나와야 돼요? 뭘 듣겠어요? 격언이 장점도 가지지만 그러나 나오면서 또한 대 이하는 뭐야? 모순이 나와야겠죠. 그죠? 자, 주제를 강조하는 표현인가 서포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뭘 들어요? 자, 다 지우고 갈게요.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 유사한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서로 좋아할 거다. 다시 말해서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같은 패더를 가진 새들이 플락 함께 모인다. 유유상종. 그치?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또한 대디아를 듣는다. 이 속담에 대한 모순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은 그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키가 크면 키 작은 사람 좋아하고. 그죠? 내가 못생기면 이쁜 여자 찾고. 그치? 즉, 반대에게 끌린다는 얘기예요. 정반대는 사람들을 서로 끈다. 그쵸? 정반대되는 사람들끼리 들은 서로에게 끌린다는 얘기가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말을 이제 골라야 돼요. 자, 다시 쓸게요. 격언이나 어떤 커먼 센스, 상식,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이거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이걸 뭐라고? 모순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 우리는 아톨드 하면은 듣다라고 하면 돼요. 듣다. that 이하를 듣는다. 그러나 또한 that 이하를 듣는다. 똑같이 서로 앞뒤가 반대말이어야 됩니다. 자, 그룹들이 더 현명하고 스마트하다. 뭐보다? 개인보다는 모여있는 것이 더 와이즈하고 스마트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두 머리가 한 머리보다 더 좋다. 이게 뭐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죠. 그러나 또한 자 이 교훈에 대한 반대되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룹이 피할 수 없이 그렇죠? 그룹 워크가 얘가 부사니까 동사를 꾸며주겠죠. 그럼 얘가 동사겠죠. 그럼 앞대가리는 다 주어겠죠.
그룹으로 워크하는 것이 피할 수 없이 투어한 결과를, 그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앞뒤가 모순이죠. 너무나 많은 쿡은 브로스를 망친다. 이게 스프죠. 이제 쿡에 대해서 조금 할게요. 쿡. 명사로 쓰이면 요리사야. 지금은 요리사로 쓰인 거예요. 요리사. 동사로 쓰이면 요리하다예요. 이게 중요한 게 하고 아니고 화살표하고 익히다라고 쓰세요. 별표. 예의 반대말이 뭐야? 러야. 날 것의. 익히지 않은 거죠. 그죠? 얘는 무슨 말일까?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하나, 쿡더북, 요거 하나 외웁시다. 쿡더북. 장부를 조작하다, 조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작하다, 요리하는 거니까. 닥터, 의사인데 조작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꼭 알아둬야 돼. 닥터, 쿡. 그래서 쿡더북, 장부를 조작하다야. 그래서 쿡 대신에 닥터, 알아야 돼. 조작하다, 닥터. 여러분들 안 아픈데 의사가, 그치? 진단서 조작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1번은 맞네요. 자, 2번 갑니다. 2번도 또 똑같은 뜻인지 봅시다. 각각은 이러한 상반되는 진술의 각각이 진실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반되는 게. 그죠? 어디에서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 각각의 어떤 모순이 되는 말들이 각각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 하에서는 사실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죠? 그죠? 어떤 거는 반대가 되지만 그게 어떤 거는 또 사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뭐가 없대요. 명백한 진술 없이 무엇에 대한 그들이 언제 적용하고 언제 적용하고 그들을 언제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없, 없다면 얘 뭐예요? 알게 뭐예요? 얘겠죠. 자, 영어는 A 아니면 B입니다. 얘는 뭐여야 돼? 얘여야 되죠. 제3의 개념이 나오면 안 돼요. 단어 모르는데 이러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얘야 돼. 또 다른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제공합니다. 리틀이니까 부정어죠. 제공하지 않아요. 통찰력을. 무엇에 대한? 관계에 대한.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언제 그들을 적용해야 될지 서로 다르잖아요. 언제 그들을 하지 말아야 할지,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없다면, 그러면 이것은 통찰력을 가질 수 없겠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죠? 자, 우리 서로 힘을 합쳐야 돼. 그쵸?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말을 하면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통찰력은 없어지겠죠. 즉, 효과를 보지 못하겠죠. 그치? 사람이 많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가깝해.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자, 그래서 2번은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뭔지 모르면. 겁먹지 마세요. 계속 갑시다. 그래서네요. 그래서. 즉, 결과적으로라는 뜻이야. 결과가 나오네요. 우리는 depend on이라는 얘기는 뭐야? 사람이면 의존하다죠. 주어가 의존하다. 사물이면 달려있다야. 그러면 A가 depend on B라는 얘기는 뭐야? B에 따라서
A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B에 따라서 A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너 하기에 달려있어. 뭔가는 너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뭔가도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하세요. A는 B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뭐 의존하다 이렇게 달려있다 이러지 마세요. 받는다. 그 결과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야? 얘가 뭐야? 알게 뭐예요? 격언이나 상식이겠죠. 그쵸?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삶의 오랜 여정에서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상식에 의존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그쵸? 지금 주어와 딴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주어와 딴말을 하고 있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주제가 뭐야? 주어가 아니라 주제가. 상식, 격언, 뭔지 모르지만 모순이 있다죠. 그죠? 근데 3번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3번이 확실히 틀렸네요. 자, 4번 봅시다. 4번. 그들은 제공한다. 심지어 가이디언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들은 누구야? 어떤 상황에서 상황일 때는 관계부사 where를 씁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 지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2번이 4번이 2번하고 이어지네요. 만약에 그 모순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거 미안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진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만약에 명백한 진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진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통찰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가이디언스가 될 수도 없어요. 그죠? 2번에서 4번으로 확 이어지는 건 맞네요. 자, 지금 이렇게 풀었다면 독해가 아주 잘 되는 사람이에요. 2번에서 4번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독해를 잘하는 사람이면 그냥 읽고 나서, 그치? 바로 3번을 써도 되고, 우리는 독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주제를 찾고 그 주제와 다른 말 하는 거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쵸? 4번은 이렇게 이어지네? 그래서 3번이 틀렸네. 이렇게 풀지 말란 얘기야. 이게 정석이지만. 3번이 우리가 생각한 주제와 다른 말하고 있잖아요. 2번은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근데 3번은 확실히 다른 말하고 있잖아. 그럼 정답 3번 써야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든대요. 예를 들어, 또 주제에 대한 예가 나와야 돼요. 뭐 할 때, 직면할 때, 부사절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는 잘 생략된죠. 선택하는 것에 직면할 때, 무슨 선택? 위협을, entail, 별표하세요. 수, 반, 하, 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수반하다. 이는 만들다죠. 꼬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관계일 수 있겠죠. A가 B를 수반한대요. 그쵸? 그러니까 위험을 수반하는 선택이야. 거기에 직면했을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우리는 사용해야 될까? 그때에 자, 위험을 수반하는 선택을 직면해야 돼. 근데 그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사용해야만 하는 거야. 어떤 상식이나 격언, 지침을 사용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럼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이게 나와야겠죠. 그쵸? 왜? 격언은 모순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nothing venture, nothing gain 하고 이 두 개는 무조건 반대말이어야 돼요. 위에 앞이 좋은 말이면 뒤가 나쁜 말이어야 돼요.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다. 근데 뒤는 뭐예요? 미안한 것보다 더 안전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sorry보다 safe가 더 좋대요. 뭔가 잘못되면 sorr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보다 조심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야. 그쵸? 가만히 있어라 이거야. 얘는 가만히 있어. 앞에 거는 뭐야? 움직여. 모순이죠.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네요. 그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근데 우리는 지피라는 사람이니까 수능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풀지만 지피라는 사람은 애포리즘 정도의 단어는 무조건 알아야죠. 저거 같은 말 쓰세요. 맥심, 프로버브, 세잉, 세잉 많이 나오죠. 그죠? 다음에 에피그램, 에피그램. 자, 요까지 다 합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뭐예요? 격어는 모순을 가진다. 무엇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애포리즘을 시츄에이션이라고 쓰면은 무조건 맞는 말이네요. 4번은. 그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격언은. 그치? 격. 뭐, 요런 얘기고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로직 트리 그려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니까 이제 다 봐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풀 때 그렇게 푸세요. 나는 다시 또 이렇게 풀 거야. 왜? 시험장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서 해봐야죠. 그죠?